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지금의 삶에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당신과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뭐라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까지 모두 당신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헌신적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아내와 함께하며 행복한 노년을 꿈꾸었던 가슴 아픈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이혼 요구와 함께 시작된 시련,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내와 27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걸었던 봄날의 길가, 그녀가 웃을 때마다 들리던 밝은 웃음소리, 모든 것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득 차 있었어요. 저녁마다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고 저렴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내의 미소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 둘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시절에 우리는 꿈꾸는 청춘이었죠. 서로에게 약속한 미래는 언제나 밝고 따뜻한 것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고향에 있는 작은 논밭 몇 평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살면서 아이들이 울 때마다 이웃들에게 쓴소리 듣고 수도세를 아끼라는 집주인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삽질을 하면서 일했고, 아내는 동네 순대가게 일하며 어렵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일을 하며 순대 만드는 기술을 배워 작은 순대집을 열었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순대집을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에 젖었지만 그 힘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순대집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꿈이자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깃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순대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고,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할 때도, 작은아이가 취업이 안 돼 불안해할 때도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힘이 되어 주었죠. 아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우리가 느낀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고, 비록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화로운 노후로 접어드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독립하여 자신들의 길을 찾아갔고, 아내와 저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들이 오면 집안이 떠들썩해지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준비한 아침밥을 함께 먹고 저녁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가끔은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면 저는 옆에서 재료를 다듬으며 보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평화가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지고
화장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자신을 가꾸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옷차림에도 더 신경을 썼고 평소와는 다른 향수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질수록 집안은 더욱 공허해 보였고 아내가 집에 없는 동안 저는 온갖 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면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밝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깨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아내에게는 지루하고 부족했던 걸까요? 제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스스로가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고민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하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기에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어보니 낯선 번호들이 눈에 띄었고 통화 시간이 짧은 것부터 길게는 1시간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현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과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던 마음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내가 만약 모른 척한다면 이 평화로운 일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고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혹시나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상상하며 그 생각에 스스로를 잠식시켰습니다. 그 의심은 점점 깊어졌고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알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때마다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결국 아내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번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나가요? 무슨 일 있나요? 몇 초간의 긴 침묵이 흘렀고 아내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릴 때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몸은 떨렸고 마음은 복잡하게 엉켜들었습니다. 저를 지탱해 주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함께 지내온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헤어지자고요? 함께 웃고 울며 싸운 그 모든 추억들이 정말 단지 지나가는 순간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동안의 희생과 헌신이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건가요?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여보, 이혼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당신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지금의 삶에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당신과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멍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눈빛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까지 모두 당신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저의 목소리는 떨리며 커졌고 아내를 향한 배신감이 서서히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날 버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데 당신이 정말 이럴 수 있어? 눈물을 삼키며 아내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 우리는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가 있다고? 정말 이러는 게 말이래.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은 뭐였던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렇게 떠나버린다고? 저의 가슴은 먹먹했고 심장은 쿵쿵거리며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을 피하며 단호한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황망해졌습니다. 저의 마음 속에서는 절망이 밀려오고 차갑게 얼어붙은 듯한 고통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마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그마저도 멈춘 듯 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40년 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뒤엉켜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헛되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결심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그녀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내는 집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무겁고도 조용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들려오는 유일한 소리는 저의 한숨과 텅 빈 마음이 내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아내의 흔적이 느껴졌고 그녀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텅 빈 식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지나간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매번 아내와 나누던 사소한 대화들, 아이들이 떠들던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고 아내가 머물던 방을 멍하니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베개, 아직도 남아있는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꿈꾸었던 노후의 모습이 이젠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제 앞에 흩어져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흩어진 책장처럼 마음속에서 뒤섞였고 그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찾아내려 했었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들과의 추억,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감정의 무게는 점점 저를 짓눌렀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해도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몇 번이나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저는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씁쓸한 후회와 텅 빈 집안의 정적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말하려 했지만 자녀들의 눈빛을 보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이혼하기로 했다.
새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미안하구나. 나를 조금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를 버리고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엄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막내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을 다시 해봐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버리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도 무너질 거예요. 막내 아들의 눈물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아내도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싶어.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단다. 자녀들과의 대화는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큰아들은 밖으로 나가버렸고 막내 아들은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들의 슬픔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교차했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고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것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사실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는 침묵만이 남았고 그 침묵은 우리 가족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날의 대화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기억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내 아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친구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 옆 동네에서 소문난 백수건달이야. 여자들을 등쳐먹고 다니는 놈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아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 빠졌을까? 믿기 어려운 현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구는 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도 몇 명이나 여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은 적이 있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악명 높아. 그걸 아내가 모를 리 없는데 왜 그럴까?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그런 사람에게 빠져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고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눈앞에서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왜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걸까? 친구의 말이 마치 멀리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를 만나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알아? 그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없을까?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 아이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였어. 하지만 아내는 이미 그 남자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잠시 스쳤지만 그 감정은 곧 사라지고 단호함만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고 저는 그저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서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차가운 공허함이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는 저희 삶에서 완전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슬퍼하고 있을 수 없었고,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동네 공원을 매일 아침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것이 마냥 어색하고 무겁게만 느껴졌지만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드민턴을 치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과 어울려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면서 느끼는 운동의 즐거움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경험을 듣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일상에 조금씩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계란 프라이나 국 같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마다 성공했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해주는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도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자녀들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하세요. 한번 만나게 해드려도 될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한참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인데 어떻게 못 만나게 하겠니?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상처가 가시지 않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을까 생각하니 제 감정만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의 생일 파티에서 전 부인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주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와 함께 놀며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 부인은 저에게 고마워요. 말했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도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가끔 가족 모임에서 전 부인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큰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과거의 상처 대신 현재의 가족을 위해 힘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말투는 그때와는 다르게 약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결국 저를 버렸어요. 다시 저를 받아줄 수 없을까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의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 아내의 얼굴을 보며 지난 상처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안 돼. 나도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때 너의 결심은 너무나 확고했어.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울면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전 부인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희순 씨였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저에게 다가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희순이라고 해요. 그녀의 밝은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김 여사와 함께 공원을 걷게 되었고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 여사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다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와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이혼을 겪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저의 여정을 함께 해주셨네요. 현재 저는 매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며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는 저희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김영애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삶의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수채화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색을 고르고 붓질을 하며 마음속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는 요즘 그 시간을 통해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인생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한다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